문제 21번. 전기 분사식 냉동장치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프레온, 물, 암모니아, 염화칼슘 중에서 2번 물이 전기 분사식 냉동장치에서 사용되는 냉매가 되겠습니다. 전기 분사식이라면 스팀이 사용하고 남은 것이나 사용된 것이나 옵니다. 그러면 벤츄리관을 만들고 벤츄리관을 만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아 두면 Q는 A, V, A1, V1이 되겠죠. 면적 A1. 이때 속도는 낮은데 Q2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유량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A2, V2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단면적이 작아지게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이 속도가 커지면 동압 PV가 커지고 전체 압력은 동압 플러스 정압이 됩니다. 이 정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음압으로 변하게 되죠. 이 실안이 음압으로 변하니까 압력이 저하합니다. 압력이 저하하게 되니까 물이 증발하게 돼서 증발하면 뭐가 필요하죠? 증발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 온도가 저하하게 되는, 그래서 냉동장치에 이 물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요 장치, 이 장치의 이름을 우리는 이젝트라고 합니다. 인젝트라고도 하는데요. 이젝트라고 합니다. 전기 분사식 냉동장치 이젝트를 사용하는 장치에서 사용하는 냉면은 물이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전기 분사식 냉동기는 스팀 이젝트로 증발기 내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냉매인 물의 일부를 증발시켜서 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답 2번 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핫가스 재상을 하는 소형 냉동장치에서 핫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소형 냉동장치에서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다면 이렇게 냉동 구성장치가 4대 구성장치로 사이클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증발기에 적상 혹은 성애가 착상을 하게 되면 열 전도율이 나빠져서 열량을 못 가게 하니까 이 적상을 재상을 해야 됩니다. 재상. 이 재상 방법 중에서 핫가스 재상을 할 때 쓰는 방법은 이제 압축기에서 양쪽 밸브를 잠가 주고요. 요 압축기에 가스를 증발기에 넣어주고 증발기에서 나온 액을 다시 응축기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요때 쓰는 요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즉 전자 밸브가 되겠죠. 여기도 뭐 밸브를 달으면 되겠고, 그래서 핫가스 재상을 할 때 쓰는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 정답은 3번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핫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전자 밸브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냉동장치의 액관 중 발생하는 플래시가스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입상관의 높이가 매우 작을 때, 입상관 높이가 높을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멀겠고요. 2번 냉매 순환량에 비해서 액관의 간격이 너무 작을 때 맞습니다. 벽 안에 설치된 스트레너, 필터 등이 막혔을 때 맞습니다. 4번 액관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플래시 가스가 나왔으니까 플래시 가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로 흐르는 냉동기 4대 구성 요소 중에 응축기를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시버라고 하는 수액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축기를 지나서 팽창 밸브까지의 보온이나 광경이 적거나 온도가 높을 때 생기는 것이 플래시 가스인데, pH 차트, 즉 몰레르 선도로 보면 압력과 엔탈피 선도로 포와 액선, 임계점, 금포와 전기선으로 나누고 고압 두 개의 등압 변화와 응축압력, 증발압력으로 나누고 압축기는 단열 변화 중에서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하고 팽창 밸브는 등 엔탈피 변화를 합니다. 이때 증발기 쪽에 해당되는 요 건조도 X가 플래시 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플래시 가스가 요 건조도 X에 해당되는 거죠. 증발기 내에 해당되는 증발기 출구까지의 요것을 냉동 효과라고 하는데, 색깔 바꿔서요. 이 플래시 가스가 즉 많아지면, 이렇게 많아지면 냉동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냉동 효과가 줄어들죠. 그러면 냉매 순환량이 많아지게 되는, 압축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효과가 생기게 돼서 전체적인 악영향이 옵니다. 이 플래시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데, 원인을 알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1번으로 하고 정답 포인트에서 플래시 가스 발생 원인을 살펴봅니다. 액관, 즉 응축기에서 수액기 팽창별로 가는 관이 너무 상부에 있거나 길 때,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드라이어, 밸브 등이 막혔을 때, 액관 구경이 가늘 때, 전자밸브나 스톱밸브, 드라이어, 스트레이너 등이 막히거나 작을 때, 요것들은 즉 작거나 막혔다라는 개념이죠. 밸브 요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수액기나 응축기 쪽에 온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액기나 액관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 보온 없이 고온의 장소에 통과한 경우, 응축 온도가 낮아지고 수액기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오면서 증발하겠죠. 이 가스가. 그래서 플래시 가스가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거를
우리가 과냉각도라고 합니다. 과냉각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포화 액의 온도 빼기 과냉액의 온도를 우리는 과냉각도라고 하는데, 과냉각도는 일반적으로 5도씨를 주지만 이 과냉각도를 더 크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프레시가스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과냉각도가 작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색깔 바꿔서요. 액관을 짧게 하고 응축기 하부에 수액기를 배치하는 게 좋겠고, 스트레이너, 드라이어, 전자밸브, 스톱밸브, 드라이어, 스트레이너 등은 청소나 구경을 크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보온을 해야 되고, 응축 온도를 과다하게 하지 않고 과냉각도를 키우면 프레시가스가 좋아지고 성적 계수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프레시가스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프레시가스의 선도에서 프레시가스의 종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24번. 다음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열 변화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단열 변화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단열 변화에서는 엔트로피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등적 변화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한다. 최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엔탈피 증가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3번 등압 변화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한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도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4번 등온 변화에서 절대일은 0이다. 등온 변화일 때 열이 들어가면 이 일은 다 1로 바뀝니다. 절대일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문제답을 3번으로 주고 있긴 한데요. 등적 변화에서도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한다입니다. 요곳에서 저는 3번을 정답으로 잡고 여기를 일정으로 고쳐서 틀린 답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정리하고 정답 포인트를 보면 등압변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합니다. 정답 3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은 등적 변화에서도 가해진 열량은 최적이 일정할 때 열량은 엔탈피로 변화합니다.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3번을 정답으로 하고 이 부분을 틀리게 답으로 만들고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25번 압축기의 최적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적 효율은 압축기니까 이론적 최적의 실제 최적을 나타낸 것을 최적 효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압축기의 압축비가 클수록 커진다. 압축비가 크면 작아집니다. 틀렸습니다. 틈새가 작을수록 커진다. 압축기 클리어런스 등 틈새가 작을수록 효율은 커집니다. 맞습니다. 3번
실제로 압축기에 흡입되는 냉매의 최적과 피스톤이 배출한 최저가의 비를 나타낸다. 실제로 압축되는 흡입의 최저분의 피스톤이 배출한 최저, 이게 최적 효율이다. 맞습니다. 4번 BLB 값수록 적게 든다. BLB 값이 적으면 최적 효율도 적게 됩니다. 압축비가 BLB 값이 크면 압축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최적 효율은 압축비가 클수록 최적 효율은 작아집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10kg의 산소가 최적 5큐빅미터로부터 11큐빅미터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정 압력 정압 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단 산소는 완전 가스로 보고 산소의 정압 비율은 0.21kcal/kgK로 한다. 우리가 열량으로 보면 Q는 지시 델타 T인데 단열 변화인 엔트로피 변화는 G, ln 델타 T 대신 V1분의 V2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량 10kg 곱하기 정압비율 0.221 곱하기 ln V1 5 V2 11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 곱하기 0.21 곱하기 ln 갈로 열고 11 나누기 5 갈로 닫고 는 했더니 약 1.74 kcal/K. 엔탈피는 요 켈빈 온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엔트로피는 Gc ln V1분의 V2 10 곱하기 0.21 곱하기 ln 5분의 11 그래서 1.74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축기 흡입 상태를 건포와 전기로 할 때 증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응축 온도 상승, 증발 온도 상승, 증발 온도의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는 pH 차트를 그려보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pH 차트, 몰레르 차트, 포화 X선, 임계점, 건포와 전기선의 고압 응축 압력, 저압, 증발 압력일 때 이때 표준 냉동 사이클로 그려보면요. 압축기 흡입 상태는 건포와 전기 상태이니까 이렇게 등 엔탈피 압축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응축기 관행각도 5도씨 그리고 단열 등 엔탈피 변화를 주면 요게 익스펜션 밸브이고 여기가 증발기가 될 거다. 이 부분이 냉동 효과, 이 부분이 압축 일량, 이 부분이 응축기 방열량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색을 바꿔서요. 증발 압력을 상승시키면 어떤 효과가 올까? 근데 표준 건포와 전기 상태에서 압력하죠. 이렇게 선도가 그려지고 응축 압력은 변화가 없고 응축 요만큼의 능력만큼
요 능력만큼 요 부분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응축 능력이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이렇게 정리돼서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압축비는 감소했죠. 이 부분보다 줄었으니까 압축비는 1번 증가하지 않았다. 감소했다. 성적계수는 먼저 이 부분이 냉동 효과가 커졌고 압축 일량은 줄었습니다. 냉동 효과는 증가하고 압축 일량은 감소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일량분의 냉동 능력이 커져서 성적계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얘도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사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정발 압력이 반대로 색깔 바꿔서 정발 압력이 내려가거나 응축 압력이 상승할 때 악영향이 요 두 개에서는 악영향이 옵니다. 이 악영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발 압력이 내려갔다고 보면 압축 일량이 커지게 되고요. 응축 능력은 일정하지만 이런 선도가 그려진다라면 첫 번째 이 조건은 정발 압력이 내려가거나 응축 압력이 상승하면 악영향이 오는데 저는 악영향을 약 10가지로 공부를 하는데요. 요 10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줄어들거나 정발 압력이 올라가거나 응축 압력이 내려왔을 때 순영향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압축비가 상승합니다. 압축비는 저압분의 고압이죠. 이게 6 이상이면 2단 압축을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토출가스 온도가 여기 있는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서 윤활유가 열화합니다. 네 번째는 윤활유가 탄화하게 됩니다. 윤활유가 열받고 타버리면 압축기 소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압축기 압축 충마력이 상승합니다. 일곱 번째는 최적 효율도 감소합니다. 여덟 번째는 요 냉동 효과가 작아지게 되죠. 냉동 효과가 작아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압축 일량은 커지게 됩니다.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COP 혹은 입실론이라고 쓰는 성적 계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방법입니다. 정발 압력이 떨어졌거나 응축 압력이 상승했을 때 압축비 상승, 토출가스 온도 상승, 윤활유 열화 탄화, 압축기 소선, 압축기 충마력 상승, 최적 효율 감소, 냉동 효과 감소, 압축 일량 증가, 성적계수 상승, 이렇게 기억하시고 순번으로 기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정발 온도가 상승하면 냉동 효과는 증가하고 순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냉동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냉동 효과란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응축기가 아니고 증발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2. 냉동 효과는 압축기 출구 엔탈피와 증발기의 입구 엔탈피 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아니죠. 증발기 입출구 온도차, 압축기 입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3번. 냉동 효과는 팽창 직전의 액냉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며 낮을수록 큽니다. 틀렸고, 증발기에서 나오는 전기냉면의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요 말은 맞고요. 액 온도가 높으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4번. 냉동 효과를 크게 하려면 냉면의 가능 각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pH 차트에서 응축 압력에서 관행 각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냉동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냉동 효과를 크게 하려면 액가스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냉의 관행각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액가스 열교환기가 있고 관행각도를 증가시키면 냉동 효과가 커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9번. 조건을 참고하여 산출한 이론 냉동 사이클의 성적계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조건은 여기 있는데 pH 차트를 그리는 게 가장 원만하죠. 포화액선, 임계점, 건포화 전기선,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 정발기 입구, 요 엔탈피는 250, 정발기 출구, 냉동기 입구, 건포화 전기 상태는 390, 압축기 입구, 이거 같죠? 네. 압축기 출구, 응축기 입구 44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성적계수는 요 부분이 냉동 효과, 요 부분이 압축 일량,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 압축 일량은 440 빼기 390, 440 빼기 390 분의 냉동 효과 390 빼기 250, 390 빼기 250. 그러면 140분의 50이네요.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2.8이 나옵니다. 정답을 봤더니 2.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이론 냉동 사이클의 성적계수 COP는 AW분의 QE 냉동 효과. 요것 분의 요게 AW분의 QE가 되네요. 440분의 390 빼기 250 했더니 2.8. 성적계수 정답은 2번 2.8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다음 중 몰레로선도 pH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몰레로선도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pH 차트니까 P는 압력, H는 엔탈피, 포화액선, 임계점, 건포화 전기선, 두 개의 압력과 두 개의 단열 변화로 일어나는 선도입니다. 이때 온도선은 이렇게 일어나가는 선이 온도선이고요. 요 과정으로 일어나는 요 선,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빨간색 과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요 선이
엔트로피 선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등 엔탈피 선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선은 비체적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10점으로 나눠서 이렇게 점선으로 내려오는 선은 건조도 X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엔트로피선 있습니다. 2번 온도선, 등온선 있습니다. 3번 비체적선 있습니다. 4번 비열선은 없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몰리에르 선도의 구성은 압력, 온도, 엔탈피, 비체적, 건조도, 엔트로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답은 4번 비열은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다음과 같은 냉동기의 냉동 능력은 RT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응축기 냉각수 입고온도 18도씨, 냉각수 출고온도 23도씨, 응축기 냉각수량 1500L/min. GCRT네요. Q는 GC 델타 T네요. 압축기 주 전동기 축마력은 80마력.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RT는 3320kcal/h, kcal/h로 풀어야 되네요. 냉동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pH 차트를 그리는 게 또한 좋습니다. pH 차트를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 부분이 냉동 효과이고 여기에 압축 일량이고 이 윗부분이 응축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냉매 순환량을 정하면 각각 나오는데 일단 응축 능력이 나오네요. 응축 능력 Q, C는 GC 델타 T, G량 1500, 냉각수량 1500L/min니까 60을 곱해주고 비열 1 곱하기 온도차 23-18도 5도네요. 18도씨 일량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W는 80 곱하기 1마력은 632 632.3인데 저는 632.3으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보면 직접 계산기를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0 곱하기 60 1은 빼고 곱하기 5는 45만 킬로칼로리가 되겠고요. 80 곱하기 632.3은 5584 50584가 됩니다. 그러면 QE는 45만 빼기 50584 R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3320으로 나누면 빼기 45만 이게 0 하나 뺐어. 큰일 납니다. 이거 0 하나 빼버리면 45만은 나누기 3320을 했더니 약 120RT가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120RT, 소수점으로 120.3RT가 나오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QE는 QC 빼기 AW, QC 빼기 AW 이렇게 계산했죠. QC 플러스 빼기 AW 요게 증발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GC 델타 T에 마력 곱하기 632.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전체를 나눠야 되니까 3320을 했더니 120.31RT. 그래서 정답은 2번 120R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Q는 GC 델타 T 응축 능력은 냉동 능력 더하기 압축 1의 열 당량.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푸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제 32번. 다음 그림은 어떤 사이클인가? P는 압력, H는 엔탈피,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이다 라고 했을 때 TS 선도와 pH 몰레를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냉동 효과이고 이 부분이 응축 능력이 되겠습니다. 응축기 방열량이죠. 이 부분이 1단 압축, 여기에 2단 압축. 팽창은 하나, 둘, 2단 팽창.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 압축, 2단 팽창. TS선도 안 보고 저는 pH선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로 정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본 그림은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의 정답은 2번인데 요 선도에 대한 냉동기를 그려보면 저단 압축기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를 넣고 그 다음에 고단 압축기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응축 발열을 시킨 다음에 부분이 응축기가 되겠죠. 이 부분을 메인 팽창 밸브를 통해서 한번 팽창시키면 일부는 약간은 첫 번째는 플래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먼저 발생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2번 지점이 되겠네요. 2번 지점에 들어오는 가스가 가열하고 3번으로 냉각이 됩니다. 냉각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증발을 하는 플래시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 밸브에서 액만 가져가서 팽창한 다음에 증발기에서 증발시켜서 저단 압축기로 흡입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클을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이라고 하고 요 고단의 압축 가스와 증발기 들어가기 전에 1단 압축으로 된 부분을 우리는 인터쿨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인터쿨러라고 하고 중간 냉각기라고 한글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인터쿨러, 한글로는 중간 냉각기가 되겠습니다.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2단 압축, 2단 팽창의 pH 차트, 2단 압축, 2단 팽창의 TS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번호와 맞는
선도와 맞는 번호를 붙여보면 저단 압축기 부분 입구는 1번, 출구는 2번, 고단 압축기 부분에 3번, 고단 압축기를 나와서 4번, 응축기를 나오고 나면 5번이 될 것이고, 요 가스는 팽창밸브를 나오자마는 6번. 그 다음에 순수한 액만 가지고 들어가니까 7번. 팽창밸브를 나오면 8번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8번이 정리가 돼서 전체적인 번호와 맞아 떨어지게 요 번호와 요 도면의 번호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의 DS 선도와 사이클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문제 33번. 냉동 장치 내에 불응축 가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혼입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응축 가스 존재의 원인. 1번. 냉매 충전 전에 장치 내를 진공 건조시키기 위하여 상온에서 750mmHg까지 몇 시간 동안 진공 펌프를 운전하기 때문이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매 충전 전에 진공을 합니다. 그러면 10mmHg의 절대 압력으로 보면 10mmHg네요. 이 10mmHg는 10토로가 되는데요. 우리는 5토로까지 진공을 합니다. 진공을 하기 위해서 진공 펌프를 운전한 것은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서 혼입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번. 냉매와 윤활유의 충전 작업이 불량했기 때문이다. 예, 냉매 중에 공기가 혼합되어 있거나 윤활유 중에 오염이 되거나 냉매 충전 전에 실수로 공기를 유입시켰을 확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냉매와 윤활유가 분해하기 때문이다. 냉매와 윤활유가 분해하면 불응축 가스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4번. 팽창 밸브에서 수분이 동결하고 흡입가스 압력이 대기압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수분이 동결했다는 이야기는 불응축 가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정발기 압력, 즉 대기압 이하가 되면 정발기 압력이나 압축기 흡입 압력이 대기압 이하가 되면 불응축 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냉매 충전 전에 장치를 진공 건조시키기 위해서 750mm까지 진공 펌프를 운전하였을 경우 10mm 정도의 불응축 가스는 존재할 수 있으나 완벽한 진공, 완전 진공할 수 없습니다. 불응축 가스의 혼입 원인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통상 5mmHg, 5토로까지 진공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냉매의 인계 온도는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된다. 응축기에서 인계 온도가 높은데도 높아야 좋고 응고점은 낮아야 좋습니다. 맞습니다. 2번. 정발 잠열과 기체의 비열은 작아야 된다. 정발 잠열은 커야 되고 비열은 작은 게 좋습니다. 3번. 장치를 침식시키지 않으며 절연 내력이 커야 한다. 침식도 하지 않아야 되고 절연 내력도 커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2번이 틀렸죠. 4번. 점도와 표면 장력은 작아야 된다. 점도가 작은 게 압축기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에서 정발 잠열은 커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 냉매 구비 조건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매의 구비 조건. 냉매의 구비 조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증발 잠열입니다. 증발 잠열이 커야 냉동 효과가 좋아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두 번째, 증발 압력이 높아도 증발해야 됩니다. 즉 대기압 이상에서도 증발을 잘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응고점은 낮은 게 좋습니다. 응고점이 낮을 것, 응고점이 낮고. 네 번째, 전기의 BLB는 CV분의 CP죠. 가 작은 게 좋습니다. BLB가 크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워터 자켓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냉매가 암모니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증발기 쪽에서 필요한 냉매 구분 조건이고, 이번에는 응축에 필요한 다섯 번째, 고온에서도 액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말은 냉매의 인계 온도가 높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액비열은 작은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점도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표면 장력이죠. 장력이 작은 게 좋습니다. 액비열, 점도, 표면 장력은 작은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열 전달률이 큰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응축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열 전달률은 물론 증발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열 번째는 인화성이나 악취, 독성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누설 발견이 좋은 것이 냉매의 구비 조건입니다. 12번째는 윤활유와 작용하는 것이 않아야 됩니다. 윤활유가 작용하면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일 포밍 현상은 프레온 냉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전련 내력,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전련 내력이 큰 것이 좋습니다. 전련 내력이 커야 밀폐식 압축기, 밀폐식 소형 냉장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번째는 배관 재료를 부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암모니아는 동 및 동화금을 부식시키고요. 프레온은 2% 이상 마그네슘 강관을 부식합니다. 그래서 프레온은 동배관을 사용하고 암모니아는 강간 배관을 사용합니다. 냉매의 구비 조건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총 14가지로 살펴보시고 증발 부분, 응축 부분, 물리적 성격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드렸는데 기억을 하셔서 냉매에 관한 문제는 모두 만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35번. 조건을 참고하여 산출한 흡수식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흡수식 냉동기의 성적계수를 조건을 줬네요. 응축기, 흡수기, 재생기, 증발기.
성적계수는 즉 냉동기가 들어온 열량,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 입력이 뭐냐면 증발기 열량입니다. 출력은 재생기에서 나오죠. 이 열량이 되겠습니다. 증발기 열량은 24,000 분의 입력이 재생기죠. 제가 틀렸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 있죠. 재생기 2분의 입력이 재생기죠. 돈이 드는 거니까 출력이 냉동효과 즉 증발기 열량이 되겠습니다. 재생기가 21,000 증발기가 24,000 효율이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효율은 약 계산기를 누르면 1.14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흡수식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성종률 혹은 열효율이라고 하는데 성적계수 COP는 재생기 가열량분의 증발기 흡수열량입니다. 21,000분의 24,000 1.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14입니다. 문제 36번 중간냉각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간냉각기는 인터쿨러라고 합니다. 다단압축 냉동장치에서 중간냉각을 하는 거죠. 1번 다단압축 냉동장치에서 저단압축기의 압축 압력의 포화온도까지 냉각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포화온도까지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2번 고단층 압축기로 유입되는 냉매의 전기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맞습니다. 3번 중간냉각기 종류에는 플래시형, 액냉각형, 집적팽창형이 있다. 맞습니다. 4번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장치에서는 플래시형 중간냉각 방식이 이용된다. 2단 압축 1단 팽창은 플래시형이 아니고 액냉각형이나 집적팽창형 두 가지가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중간냉각기 종류는 집적팽창형과 액팽창형, 플래시형이 있는데 집적팽창형과 액팽창형은 2단 압축 1단 팽창에 사용하고 플래시형은 2단 압축 2단 팽창에 사용을 합니다. 2단 압축 1단 팽창은 pH 차트를 그려보면 1단 압축 PE, PC 고압에 중간압 PM이 중간압력이죠. PM을 구하는 방식은 루트 고압 곱하기 저압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압축비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단 압축기에 토출가스 온도를 저하시키고 고단 압축기에 흡입가스를 냉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단 압축 1팽이면 2단 1팽이면 한 번에 냉각을 하는데요. 이 냉각된 것이 쫓아와서 이렇게 냉각되는 것을 2단 압축 1단 팽창이라고 합니다. 2단 압축 1단 팽창. 2단 압축 1단 팽창은 압축기, 저단 압축기를 나온 액을 중간 냉각기에 넣고 고단 압축기에 넣은 다음에 응축기로 가서 팽창 밸브에서 식힌 다음에 팽창을 한번 하고 증발기에서
증발을 하는 겁니다. 이때 보조 팽창 밸브를 써서 여기를 냉각을 해주는 거죠. 응축기 쪽에 있는 이 액도 냉각을 관행을 시켜주고 고압측도 시켜주고 고압측 압축기에 흡입측도 냉각해주는 역할을, 요 냉각이 액으로 즉 냉각을 하는 거니까 액 냉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2단 압축, 2단 팽창은 저단 압축기에서 와서 고단 압축기로 가서 응축기로 오고, 응축기에서 인터쿨러를 들어갈 때 주 팽창 밸브가 한번 팽창을 한 다음에 요거는 냉각, 순수한 액만 다시 한번 팽창해서 증발기에서 증발함에 들어가는 것이 2단 압축, 2단 팽창이고, pH 차트를 그려보며 저압, 고압, 중간 압력을 구한 다음에 저압에서 압축해서 고압으로 갑니다. 이 팽창 상태는 메인으로 팽창을 하고 다시 팽창하는 선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pH 차트죠. 2단 압축, 2단 팽창을 칼라를 바꿔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냉동 효과인 저단 증발기에서 저단 압축기로 들어가고 냉각한 다음에 고단 압축기에서 고단한 다음에 응축한다 하고 메인 팽창 밸브로 팽창한 다음에 액만 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메인 팽창 밸브 된 것이 증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쪽에 오는 가스와 자체에서 발생한 가스를 다 고단 압축기가 흡입합니다. 이게 2단 압축, 2단 팽창에 대한 부분이고, 2단 압축, 1단 팽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냉각기 정리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문제 37번. 순행식 냉동장치에서 단수되거나 순환량이 적어질 때 경고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하는 작동 스위치겠네요. 단수의 정답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고압 스위치, 저압 스위치, 유압 스위치, 플로우 스위치. 이거는 단수 스위치, 단수 릴레이가 되는데, 단수 릴레이 종류는 플로어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단수 릴레이는 브라인, 순행각기에서 유량 감소나 단수가 될 때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고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로는 단압식, 차압식, 수류식은 플로우 스위치라고 합니다. 정답 4번 플로우 스위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수 릴레이 플로우 스위치입니다. 문제 38번. 어떤 냉매의 액이 마이너스 30도씨 포화 온도에서 팽창 밸브로 공급되어 증발기로부터 5도씨 포화 전기가 되어 나올 때 1냉동톤당 냉매의 양 kg/h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단 5도씨 엔탈피는 140.83, 30도씨 엔탈피는 107.65 이렇게 되네요. pH 차트 냉매가 나오면 압력과 엔탈피, 포화액선, 임계점, 건포화 전기, 고압, 저압은 증발압력, 고압은 응축압력, 압축기 동력은 등 엔트로피 변화, 등압 변화, 등온 변화로 정리되는데,
30도씨 포화 온도 30도씨 요 온도가 30도씨네요. 포화액의 엔탈피는 107.65가 되고 실제로 요 온도는 5도씨라는 이야기죠. 5도씨 포화전기 요 엔탈피는 140.83 요 값이 냉동 효과가 될 것입니다. 냉동 능력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과가 됩니다. 냉매 순환량은 냉동 능력 나누기 냉동 효과가 되죠. 냉동 능력은 1RT는 3320kcal/h 나누기 냉동 효과는 140.83 빼기 107.65 이렇게 냉매 순환량이 정리돼서 3320 나누기 갈로 열고 140.83 빼기 107.65를 했더니 약 100.06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책에서 보면 1번 100.1 요게 정답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냉매 순환량 G는 G2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발기에서 표현하니까 냉동 효과분의 정발 능력 3320Rt의 냉동 효과를 계산해서 100.06kg/h 정답 1 100.1이 되겠습니다. 소점 방울림 했네요. 냉매 순환량 구해보았습니다. 문제 39번 냉동장치의 안전장치 중 압축기로부터의 흡입 압력이 초적 압력 이상이 되었을 때 가부하에 의한 압축기 전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는 흡입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될 때 조정하는 기기는 흡입 압력 조정 밸브입니다. 바로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고 SPR이죠. 흡입 압력 조정 밸브입니다. 정발 압력 조정 밸브는 정답 포인트 보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압력 조정 밸브는 SPR이라고 하고 흡입 압력이 압력 이상으로 됐을 때 과부하에 의한 전동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가 SPR 정답 2번이 됩니다. 정발 압력 조정 밸브는 정발기가 2대 이상 존재해서 압축기로 들어갈 때 이쪽은 응축기로가 되겠죠. 팽창 밸브에서 각각 연결할까요? 각각 연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15도씨 한쪽은 0도씨 이렇게 조정한다고 보면 여기가 15도씨가 압력이 낮거든요. 압력이 이 냉장고 부분이 0도씨 냉장고 부분이 냉동실의 압력으로 내려가면 이 온도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EPR을 달아서 냉장고의 정발압력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정발압력 조정 밸브가 되겠습니다. 고압 스위치는 압축기 고압이 일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압축기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고압 압력 스위치, 저압 압력 스위치는 정발기 압축기 저압축이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압축기 소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압력이 저압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두 개 고압 스위치는 HPS라고 하고 저압 스위치는 LPS라고 하고 고압과 저압을 같이 합한 스위치는 DPS 고저압 차단 스위치라고 합니다. SPR 흡입 압력 조정 밸브와 각종 압력 조정 밸브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40번 공기 냉동기의 온도가 압축기 입구에서 마이너스 10도씨, 압축기 출구에서 110도씨, 팽창 밸브 입구에서 10도씨, 팽창 밸브 출구에서 마이너스 60도씨일 때 압축기의 소요 일량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공기의 비율은 0.24. 공기이니까 공기의 비율 0.24를 주었네요. 이 부분은 PV 선도로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네, PV 선도는 두 개의 단열 변화와 두 개의 등원 변화 같이 쓰고 이 부분이 AW1 양이 되고 열을 흡수하는 부분과 열을 방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요 온도는 10도씨이고 팽창 밸브 압축기 1양이 되니까 팽창 밸브는 압축기 입구는 마이너스 10도씨, 압축기 입구는 마이너스 10도씨, 압축기 출구는 110도씨, 팽창 밸브 입구는 10도씨, 팽창 밸브 출구는 마이너스 60도씨일 때 압축기 일량이네요. 그러면 QE는 얘하고 관계 있고 QC는 요 온도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C는 킬로그램당이니까 1 GC 0.24 곱하기 델타 T. 본래는 절대 온도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생략하고요. 온도 차만 계산하면 110 빼기 10도, 즉 100이네요 이거. 그러면 24kcal가 될 거고 24kcal per kg이 될 것이고 QE는 똑같이 1 곱하기 0.24 곱하기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60도 얘는 상기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50도 차이 나네요. 그러면 얘는 12kcal per kg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QC는 QE 플러스 AW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AW는 QC 마이너스 QE 값으로 정의되고 24 마이너스 12는 12가 됩니다. 제가 암산으로 풀어버렸네요.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냉동기의 압축기 소요 일량은 제가 그린 거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두 개의 단열 변화와 두 개의
영혼 변화를 가지면 압축기 흡입측은 마이너스 10도씨, 출구측은 110도씨, 팽창분비부는 10도씨, 팽창분비부 출구는 마이너스 60도씨로 열량을 준다라면 들어가는 열과 나오는 열의 차가 압축기 일량이 됩니다. 여기서는 압축 일량 바로 구했네요. 응축기 발열량, 응축기가 아니고 압축기 발열량이죠. 발열량은 CP분의 T2-T3. 증발 흡수한 열량 QE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0.24 곱하기 요게 110도를 플러스 273한 거죠. 저는 여기서 절대 온도차를 빼는 값이라서 273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본래는 절대 온도로 계산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10 그래서 100으로 계산했고요. 263-213 얘는 10도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273 마이너스 60 플러스 273 한 것이 213과 263 이 온도차 얼마요? 50도씨였죠. 그래서 정답은 12kcal/kg. 정답 1번. 1번이 정답 12kcal 미안합니다. kcal/kg이 됩니다. 제가 여기 다 기사를 써놓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압축기 소요 일량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PV 선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